네, 자 오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어떤 내용들 좀 다뤄볼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시장 안정과 노이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뭐 글로벌 증시 전체적인 어떤 자산 가격들은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좀 어떤 박스권에 좀 흘러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뭐 급등이나 폭락보다는 좀 어느 정도 좀 균형점이 좀 맞춰져 가고 있는 모습인데, 자 문제는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이 여기서 좀 조금씩 삐걱거리고 뭐 하루 만에 좀 이렇게 또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그런 증시에 좀 한 가지 위험 요소로 좀 남아 있어요. 글로벌 자산들의 가격들이 어느 정도 자율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긴 했었습니다. 뭐 G20 재무장관 회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선진 증시, 이머징 증시 뭐 말할 것 없이 좋은 좀 분위기를 지속을 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적 반등이라든가 이런 자율 반등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될 수도 있다. 제가 우려를 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 증시에서 일단 선제적으로 좀 나왔는데요. 뭐 유가의 추가적인 하락이라든가 아니면 위안화의 추가적인 하락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뭐 이제 위안화의 움직임은 굉장히 작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좀 민감하게 증시가 좀 반응을 하면서 이머징 증시에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좀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얘기를 일단 먼저 좀 하겠습니다. 중국 이야기는 두 번째 이슈에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제 미국 증시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펀더멘탈 지표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내구재 주문 부분이 나왔는데요. 내구재라고 한다면 뭐 상당히 좀 비싼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지 못하다고 한다면 내구재 주문은 웬만해선 드러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 뉴 오더 신규가 그냥 그 월간 기준으로 해서 4.9%가 늘었습니다. 전월에 사실 4.6%가 줄어들었던 면들을 좀 한꺼번에 좀 커버링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네. 뭐 트랜스포테이션을 그 운송을 뭐 제외를 한다거나 아니면 코어 캐피탈 이런 것을 다 본다고 하더라도 전월의 하락분을 다 조금 다시 커버를 하는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10개월 내 가장 뭐 높은 상승 분위기긴 하겠습니다만 전월에는 사실 뭐 어떻게 보면 9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그냥 좀 리커버리를 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중립적인 의견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어제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27만 2천 건이 나왔습니다. 뭐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주 평균선 27만 2천 건 똑같이 나왔어요. 27만 2천 건. 그래서 최근에 계속 이렇게 좀 다시 상승 트렌드를 가면서 고용이 좀 불안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불식을 시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다. 뭐 이런 트렌드를 뭐 그림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지표, 펀더멘탈 관련된 경제지표는 그냥 뭐 견조한 수준이다. 뭐 별다를 거 나쁠 거 없이 뭐 추가적인 뭐 하락을 이끈다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기에는 뭔가 좀 모멘텀이 좀 약하고 중립적인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시장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 가장 큰 호재라고 본다면 일단은 뭐 지표랑 유가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지표를 통해서는 일단은 뭐 안정감은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26일 오늘 밤이죠. GDP도 이제 발표가 될 거고요. 또 유가 흐름에 대해서는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유가의 어떤 안정화에 대해서 외신 쪽에서는 어떻게 읽고 있을까요? 예, 블룸버그 따르면 일단 선진 시장을 이끌었던 건 어떻게 보면 유가의 안정화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제만 2%대의 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30불 위에서 움직인다라는 측면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안정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일 미국 시장이라든가 중국 시장 가격의 변동폭은 어떻게 보면 양방향으로 이상하게 좀 대조적으로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뭐 별 내용은 그다지 좀 없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시장 어떻게 됐든 신용경색 우려가 상당히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셰일 업체들이 계속 좀 상황이 안 좋아지고 회사채 시장 롤오버가 안 되고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은행까지 좀 신용경색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그냥 좀 불식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전 세계적으로 은행주들이 상당히 좀 가파른 상승세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유가 안정을 통해서 이런 기업들이 좀 부도 위험이 좀 많이 사그라들었다라는 부분들이 은행 섹터에서 좀 좋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어제 우리도 좀 어느 정도 견조한 수준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것을 건드렸던 것이 중국 시장의 불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제 한 11시 뭐 중국 시장 개장하고 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뭐 한 3%대로 떨어지다가 한 3시까지는 그래도 한 3%대까지 유지가 됐었는데 4시까지 해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여러 방면으로 좀 알아보긴 했습니다만 뭐 그다지 뭐 중국 내부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다른 이머전 시장에 따라 크게 좀 반응을 주지 않았다라는 부분. 하지만 우리가 가장 좀 두려워하는 리스크 트리거가 뭔가 약간의 움직임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주의가 좀 필요한 국면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전 세계 시장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안정화 어떤 수준에서 좀 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다보는 반면에 어떤 중국 시장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중간 이제 돌발 변수의 어떤 요인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좀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지수 측면에서 자율적인 반등은 그리고 뭐, 바꿔 말해서 기술적인 반등 정도는 어느 정도는 충분히 나오지 않았느냐. 국제 공조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미 지수에는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 저점을 깬다라는 얘기에서 일부 현금화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 우려를 했던 뭐 노이즈들, 그러니까 뭐 유가 추가 하락이라든가 위안화의 추가 절하로 인한 이런 증시, 중국 증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좀 우려가 했었던 부분들이 일단 나왔다라는 측면에서 만약에 중국이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과 외국인 자금의 이탈들이 좀 지속되는 현상들이 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위안화 절하 흐름과 이머징 통화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재현될 수 있다. 물론 우리 증시는 지금 원화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제 글로벌 자산시장 분위기가 이렇다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좀 인지를 충분히 해야 된다. 중국 리스크를 감안한 일부 현금화 전략은 충분히 필요해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이슈들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자산 가격의 흐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다면은 잠시 후에 이제 두 번째 이슈는 좀 중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이슈는 상해 증시 급락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중국 증시 흐름은 꽤 괜찮았습니다. 쭉쭉쭉 우상향을 쭉 해나가던 모습이었고 거의 3,000선까지 도달해서 이거 3,000선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2,900선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거 한번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올해 2016년 들어서 뭐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23%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상해 종합 증시가. 최근 들어서 한 2주 동안 해서 상해 증시가 10%가 올랐어요. 10%가 오르는데 어제 또 단숨에 6%가 빠지는데 보통 국가들은 6%가 빠진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큰 충격이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중국은 이제 개인 투자자 비중 자체가 상당히 좀 높다 보니까 상당히 이러한 뭐 작은 이슈에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을 해왔습니다. 과연 이 6%의 하락이 무엇인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을까를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뭐 한번 제가 기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해 내내 글로벌 증시에 타격을 줬던 이 중국 증시의 어떤 변동성 그 중심에는 위안화 약세가 있었고요. 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두 가지가 가장 크게 뭐 언급이 됐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를 통틀어서 뭐 경제 성장 둔화 우려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좀 원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CNN 머니 따르면 일단 설 연휴가 일단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도 훨씬 길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몰려있는 경제 지표 자체가 뭐 좋아질 리가 없죠, 당연히. 뭐 생산 자체를 하지도 않는 이런 휴무 기간에 무슨 경제 지표가 제대로 된 게 나올 수가 없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뭐 성장 둔화가 우려가 됐다. 뭐 CNN 머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센티멘트한 부분들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G20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밸류에이션 논란이 가중이 됐다. 뭐 기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생각이 좀 들고요. 실질적으로 어제 돈의 흐름 자체가 약간 조금 좀 우려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이제 영래포를 발행했던 부분들이 9,600억 위안.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50조, 200조 요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재발행된 부분들이 한 3,500억 위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4천억에서 5천억 위안 정도가 실질적으로 롤오버가 안 이루어지고 시장에서 회수가 된다라는 이런 측면들. 그러면서 지수가 10%가 올랐었고 위안화 절하에 대한 부분들이 글로벌 구루들이 막 하락 배팅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한 3, 4일째 위안화가 계속 좀 떨어지고 있다. 네. 이것은 이제 투자자들한테 공포감을 이르기에는 상당히 좀 충분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너도 나도 뭐 팔아야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지 않았느냐. 중국 위안화 달러 한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일 연속으로 좀 약세를 했는데 이게 0.0 뭐 1%, 0.00 뭐 이런 식의 그 수준의 절하 수준이거든요. 아주 좀 자연스러운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좀 위안화의 흐름도 좀 우리가 앞으로의 흐름을 좀 더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중국 증시 지금 일단은 뭐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일부 세력도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좀 재매수를 들어가도 괜찮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언급을 해주시죠. 떨어지는 칼날을 무리하게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제 그 하락이 감속이 되는 구간들이 분명히 나오게 될 터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 또 G20을 앞두고 굉장히 파격적인 또 정책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세계의 여러 그 이사들을 모셔놓은 자리에서 중국이 망신을 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네. 뭐 어쨌든 위안화가 실질적으로 추가적인 약세가 의미 있는 추가 약세가 나온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는 것은 좀 분명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어쨌든 이러한 측면들 때문에 국내 증시도 안심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다. 전 세계 분위기는 괜찮지만 중국과 굉장히 무역 의존도라든가 우리 경제 의존도 자체가 상당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움직이는 이런 지표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좀 날렵한 운용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뭐 괜찮아질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좀 주시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꾸준히 서동수 과장이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두 가지 이제 악재 요인을 본다면 유가의 어떤 펀더멘털 개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위안화의 추가적인 약세가 우려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제기를 해주셨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재무장관 회의 때 26일 전 앞두고서 중국 쪽에서 이제 위안화 관련해서 정책을 내놓게 돼서 안정화가 되더라도 계속적으로 좀 악재 요인으로 체크를 해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빠뜨려서 다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어제 채권 시장을 외국인들한테 추가적으로 개방을 한다라는 측면. 전 세계에서 세계 한 3위 정도 규모 되는 채권 시장이거든요. 중국이. 근데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외국인 적격 투자자로 이렇게 선별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제 뭐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채권 시장을 팔아치면서 단기 그 금리가 좀 폭등하는 모습들,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들 좀 보여줬었다라는 측면. 외국인들 투자자들을 굉장히 다양화시키고 분산화를 시키고 그리고 위안화를 이제 국제화를 시킨다는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한두 명한테서 한 명 빠져나갈 때 큰 타격을 받기보다는 여러 명한테 나눠서 이렇게 분산 투자 효과가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 시장에 약간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드네요. 네. 네. 계속해서 좀 모니터링은 필요하겠습니다만 중국의 위안화 추이 그리고 정책적인 요인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좀 주시를 해서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유가와 관련 그리고 선진 시장의 안정화 그리고 위안화 약세에 따른 리스크 잠재적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